오늘은 코로나 사태에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택배산업, 그 중에서도 상위 3사에 대한 명과 암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 좋습니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주요 택배기업 연도별 택배 사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자료를 취합해봤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압도적 1위인데요. 2017년 매출 1조 9천억 대에서 지난해 2조 5천억 원대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한진과 롯데택배도 2017년 6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8천억 원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우체국이나 로젠택배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정말 매출은 빠르게 느는 것 같은데 이익도 많이 나나요? 뉴스에 보니까 우체국 누적 적자가 1조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체국 영업 실적을 보면 2017년 540억 원, 2018년 1,450억 원, 그리고 지난해 1,1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간 택배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CJ 대한통운은 작년에 905억 원의 이익을 냈고요. 한진도 322억 원, 롯데택배는 7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적자 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압도적으로 매출도 영업이익도 높네요. 압도적 1위인가요? 2019년 택배 물량 기준, 즉 집화량 기준이라고 하죠. CJ 대한통운 점유율이 47.2%, 한진이 13.8%, 롯데가 13.2%, 우체국 택배가 9.4%, 로젠택배가 7.17%입니다. 압도적이군요. 그런데 쿠팡도 요즘 로켓 배송 하던데 쿠팡은 없네요. 쿠팡은 자체 물류센터에 직접 자신들이 매입한 물건을 배송하기 때문에 택배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통계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추측하기에는 물동량 기준 약 13%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진과 롯데와 비슷한 규모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쿠팡이 사실 일부 물량은 민간 택배 기업에 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쿠팡이 취급하는 물동량은 상당히 많을 거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쿠팡이 없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다뤘지만 올해 온라인 주문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택배 물동량이 늘면서 택배 사업 비중이 커졌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저희가 보기 좋게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매출액에서 택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 기업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CJ 대한통운과 한진은 택배 사업 매출 비중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고요. 반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다소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CJ 대한통운 그래프를 보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택배 사업 비중이 2018년 25%대에서 작년에 29%까지 늘었네요. 그런데 택배 매출 비중은 높아졌지만 전체 매출액 증감률은 2018년 30%나 됐는데 이번엔 4%대로 너무 많이 감소했네요.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택배 사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올해 상반기 택배 생산 실적 및 가동률이 영업 목표 대비 109% 달성했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계약 물류 부문은 72%대로 영업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한진은 택배 매출 비중이 45%나 가까워요. 최근에 제가 한진 재무제표 공시를 보니까 핵심 사업인 택배와 물류에 집중을 하고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거는 매각 또는 사업 중단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택배 사업 비중이 높아지는 걸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이 1조 600억 원인데 이 중 4,800억 원이 택배 매출입니다. 올해 택배 사업 목표치는 2019년 대비 122% 증가한 9,600억 원을 제시했는데 사실상 올해 상반기 이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정말 택배 사업에 올인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3사 중에서 향후 택배 부문의 투자 예상 금액도 가장 높습니다. 아, 롯데는 어떻나요? 롯데 로지스틱스와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합병하지 않았나요? 아마 2019년 3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롯데그룹 내에 두 개의 물류기업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체계 일원화를 명분으로 합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합병 전 2018년 기준 롯데 로지스틱스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을 보면 내부 거래 비중이 91.6%에 달합니다.
하지만 롯데글로벌로지스 매출과 통합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롯데지주, 롯데계열사 등 특수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이 31%로 감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로지스틱스의 경우 택배 매출 비중이 전무했기 때문에 사실 택배 사업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아, 그런 과정이 있었나 보군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종합해보면 사실 우리나라 택배 산업은 3사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점유율로 보면 거의 한 70? 80%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독과점 아닌가요? 네, 독과점 사실 굉장히 민감한 단어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지파율 기준으로 보면 CJ 대한통운의 점유율은 50.4%입니다. 그런데 한진과 롯데는 지파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CJ 대한통운은 43%, 한진은 13%, 롯데 12%입니다. 합산 점유율은 68%인데요. 저희가 이 숫자를 다시 지파율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면 3사의 합산이 약 76%가 나옵니다. 사실상 독과점 시장인 게 맞죠. 아, 그건 몰랐네요. 그런데 택배 산업은 인프라 중심 산업이고 노동 집약적이고 또 최근에는 첨단 산업으로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뛰어들어 시장을 장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택배 3사 영향력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배 3사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또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CJ 대한통운은 4,600억 원을, 한진은 5,700억 원을, 롯데는 5,600억 원을 각각 투자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 정도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 앞으로 시장에서 새 기업의 지배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CJ 대한통운은 2021년까지 1,694억 원을 투자해 택배 분류 과정에서 자동화 설비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했고 또 2022년까지 2,890억 원을 들여 장성 복합 물류터미널 신축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데 이 정도 투자를 단행한다면 앞으로 캐파시티, 그러니까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더욱더 키우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 규모나 금액은 사실 한진이 더 크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진행 중인 5건을 비롯해 향후 3건의 추가 투자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 3,300억 원을 들여 메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하겠다고 보도자료도 냈거든요. 택배 사업 확대 의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택배는 CJ 대한통운, 한진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사실 그렇다고 롯데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롯데는 디지털 전환과 특화 물류 분야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세 기업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이륜 자동차 기반으로 도심 물류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도심 물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연간 택배 물동량이 30억 건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무리 혁신 기술을 갖고 자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택배 산업 진출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택배 3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오늘 정말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았네요. 예, 저도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끝까지 청취해주신 많은 시청자님, 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